월드와이드 펀드 WWF 키움증권의 김민관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해외 시황, 해외 펀드 시황 알아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28일 그 뉴욕 증시는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안정과 유가 반등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29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펀드는 한 주간 5.29% 하락했습니다. 수용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고요. 해외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과가 양호한 반면에 브라질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공모 해외 펀드의 설정액은 29일 현재 30조 7,792억 원으로 전주 대비 589억 원 증가했습니다. 순자산은 주식시장 하락으로 9,329억 원 감소한 28조 7,23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브라질은 계속 부진하고요. 근데 한 주 동안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가 성과가 좋았던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뭐 오른 것보다는 이제 덜 빠진 거죠. 모든 시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덜 빠졌군요. 해외 부동산.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펀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그리스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폭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이제 나아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으로 좀 그 이슈가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연준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재차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점에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장 관심이 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미국 시장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G1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 자체도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중국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미국 증시의 섹터별 비중이랑 시가총액을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그 시가총액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9.7조 달러로 이제 전 세계 증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이 집중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세계 증시의 축소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를 좀 보더라도 섹터별로 좀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고요. 경기 방어주나 민감주의 그 절묘한 그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IT를 제외하고는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소비재 등이 그 비중이 각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나 경기 소비재 등 그 경기 민감주 비중이 70%를 넘어서 대외 경제 변수의 어떤 취약한 점과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섹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죠, 미국이.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시기의 문제고 기정사실화된 내용들인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에 또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연준의 전망대로 이제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이제 좀 좋은 시그널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글로벌 복합 위기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좀 부양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결국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도 하락되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좀 팽팽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점과 아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은 뭐 유동성의 힘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실 유동성 장세 랠리를 그동안 즐기면서 뭐 신흥국 같은 경우도 뭐 오른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수혜를 본 건 미국 증시잖아요. 강세장이 지금 뭐 5년, 6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유동성의 힘이었는데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미국 증시 좀 큰 어떤 수급적인 공백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그런데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미국 증시도 뭐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신흥국가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많이 상승해서 좀 하락해야 된다고 봐야 될지, 네. 그때 시그널을 보여도 증시 자체는 또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그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타사에 좀 리서치를 좀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그 1980년 이후에 미국은 5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그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긴 시점은 1983년 4월 그리고 86년 12월, 94년 2월, 99년 6월 그리고 최근에는 2004년 6월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3, 6, 9, 12, 24개월로 이제 주가 등락폭을 좀 살펴보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3개월 후 S&P 주가는 평균치가 3.1% 정도 상승을 했고요. 6개월 후에는 평균치가 4.5% 정도 상승을 하고 12개월은 그 3.7% 그리고 24개월은 14.9%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 지난 35년간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주가는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이제 금리를 올려도 이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준의 그 전망이 대체적으로 맞았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미국 경기 지표를 보면 이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소비의 그 신뢰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좀 하락하는 등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도 있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 활동 참여율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이제 부정적인 지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연준이 이제 미국 경기 개선을 전망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도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 9월 혹은 12월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될 것이다 가능성은 계속 뭐 집계하는 기관마다 혹은 예측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펀드 투자하는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 투자 포인트를 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부분입니다. 사실 S&P 500 내 기업의 그 기준 실적은 예상 대비는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초 미국 기업은 이제 1분기 그 부진한 GDP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5월에 그 이어진 경기 지표 부진 등으로 2분기는 굉장히 좀 더딜 거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모두 개선된 그 실적이 더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지표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이제 완만한 회복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실업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좀 개선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부분 리스크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재정 절벽이 오히려 컸던 정부의 그 예산 지출이 추세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세수 확보가 좀 증가되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미국 재정 절벽 시장의 큰 이슈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네, 양호해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할 만한 펀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펀드는 3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AB 미국 그로스 증권, 그리고 피델리티 미국 증권, 그리고 삼성 미국 대표 주식 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펀드 모두 주식형이고요. 설정일은 이제 2007년부터 해서 2010년 사이에 설정이 되었고요. 각 펀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AB 미국 그로스 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량주를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해서 환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재간접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AB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압축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하여서 글로벌 채권 투자에 따른 미달러 환율 변동 이런 축소 부분을 해서 이제 좀 전략을 잡고 있고요. 피델리티 미국 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아닌 이제 엄격한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재간접 펀드입니다. 종목은 이제 한 45개에서 65개 정도로 이제 그 분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성과 개선에 따른 분산 투자 부분이 좀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린 삼성 미국 대표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의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업종 대표주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탑10 종목이 구성 종목의 이제 한 3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위험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그런 환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액은 보시는 것처럼 AB 글로스 펀드가 1,134억이고요. 피델리티 미국 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148억, 그리고 삼성 미국 대표 주식증권 같은 경우에는 606억 원입니다. 각 펀드의 그 6개월 성과를 보시게 되면 AB 글로스 증권 펀드가 9.53%, 그리고 피델리티 미국 증권이 6.13%, 삼성 미국 대표 증권 펀드가 2.69%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펀드 보수와 네. 미국 펀드 투자 시 주의할 사항 알아볼게요. 네네. 일단은 그 펀드 비용은 그 A 클래스 기준으로 봤을 때 AB 미국 글로스 증권 펀드가 총보수가 0.96%고요. 선지 판매수는 1%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미국 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보수가 1.16%고, 그리고 선지 판매수는 1.2%가 있고요. 삼성 미국 대표 증권 펀드는 총보수가 1.88, 그리고 선치 수준은 1%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B 미국 글로스 증권 펀드나 피델리티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피투자 펀드의 운용 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키움증권에서는 선치 판매 수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펀드를 가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투자 시, 그 미국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펀드 자체가 그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여러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미국 펀드가 더 좋아질 만한 네.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오늘 추천을 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와 강세에 따른 미국 수출 기업들의 움직임과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강세장이 계속 진행됐던 네네. 부분들 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WWF 오늘은 미국 펀드 알아봤습니다.